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번 일요일 4월 5일 식목일이죠. 식목일이 처음 제정된 게요. 우리 해방 직후에요. 1946년이랍니다. 광복 이후에 그 황폐해진 산을 푸르게 복구하기 위해서 시작됐고 지난 70여 년 동안 국가적으로 나무를 심어온 그런 날이죠. 그동안 공휴일이었다가 아니었다가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국가기념일 자리를 계속 지켜왔고 민둥산이었던 우리 살림을 이렇게 풍성하게 바꿔준 1등 공신이 식목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 스테디셀러죠.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나무 100가지, 이 책으로 유명한 나무 박사이신 국립수목원의 이유미 원장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유미 원장은 서울대학교 산림자원학과를 졸업했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식물분류학을 전공해 석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94년 산림청 임업연구사로 입사해 국립수목원 임업연구관과 산림생물조사과장 등을 지냈는데요. 그동안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 식물을 찾아다니며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 보전, 전국 생물 다양성 조사, 국가표준 식물명 제정, 한반도 식물지 사업 등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2014년 제9대 국립수목원장으로 임명됐는데요. 산림청 개청 47년 만에 고위직에 오른 첫 여성 공직자입니다. 저서로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나무 100가지를 비롯해 쉽게 찾는 우리 나무, 광릉숲에서 보내는 편지, 우린 숲으로 간다, 한국의 야생화, 내 마음의 야생화 여행 등이 있습니다. 국립수목원장 이유미 원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했는데 식목일이 해방 바로 직후 46년에 만들어졌네요. 예. 그렇게 시급했군요. 그럼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국토가 이렇게 푸르고 아름다운 게 당연한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 그랬다 그래요. 국토가 아름답지 않은 선진국을 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정말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온 국민이 정말 한 나무 한 나무 심어서 지금 오늘의 이렇게 푸르고 아름다운 국토를 만든 것 같습니다. 매우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 같아요. 일제 때 나무 그냥 마구잡이로 뱄죠. 예, 일제 강점기에 전쟁 말기에 특히 많이 훼손이 그렇죠. 많았고요. 또 한국 전쟁 거치면서 그렇죠. 훨씬 황폐화됐었고 네. 정말 그 당시에는 정말 모든 국토가 붉은색 흙물이 줄줄 흐르는 국토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작년 식목일인가 왜 강원도 큰 산불 났죠? 예, 산불은 정기적으로 큰 산불 많고요. 크고 작은 산불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작년에는 마침 식목일 직전에 나서 정말 많은 것이 탔고 많은 분들이 어려웠고 그때 당시에 정말 몸으로 뛰고 산불 막았던 산림 공무원들 또 소방 지자체 군부대까지 동원돼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애쓰셨고 또 해마다 4월 5일 요때 그렇게 또 산불이 많죠. 예, 봄철 산불이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식목일 즈음에서 한식이 있잖아요. 한식 성묘 다니시는 분들. 예, 물론 이제 그때가 가장 이제 얼었던 땅이 녹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1년 중 가장 건조한 때이기도 그렇겠죠. 하고요. 또 동해안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의 방향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이 이제 식목일 즈음에서는 한식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성묘 가시기도 하고 또 이제 그쯤 되면은 이제 밖에 야외 활동들이 많아지시지 않습니까? 날씨 딱 좋아지죠. 예, 그리고 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농사 준비도 하시고 집정비도 하시면서 소각하시느라고 또 산불로 옮겨가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불의 95%가 부주의랍니다. 논두렁 태우기 이런 거 좀 안 해야 되는데. 예, 정말 열심히 저희 이제 산림 공무원들은 이미 지난달부터 주말 계속 비상근무거든요. 논두렁 태우기 해서 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소각 산불 없애기, 자매 결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주의하시면 정말 산불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주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산림 공무원들은 지금이. 국립수목원은 언제 만들어졌죠?
국립수목원은 이제 처음에 광릉수목원으로 시작된 것은 맞아요. 87년이었고요. 국립수목원으로 승격 신설된 것은 1999년입니다. 그때 당시가 IMF 지내면서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IMF를 거치면서 종묘 회사들 많이 팔려나가고 또 우리나라 식물 자원들이 유출된 것들이 굉장히 사례가 되면서 이 생물 자원이란 것들이 미래에 굉장히 귀중한 자산인데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그런 식물종 관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예. 어려울 때 탄생했습니다. 예. 광릉수목원 시절에 저는 가보고 예. 아직 못 가본 것 같은데 꼭 한번 그 광릉숲이 근데 조선시대부터 좀 역사가 있죠.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좀 소개해 주세요. 숲이 형성된 것은 훨씬 그 전이었겠지만 광릉이란 곳이 세조의 능입니다. 그래서 세조의 능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의 숲이 왕의 이제 능림으로 지정되면서 보존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숲들이 이제 굉장히 울창한 것 같지만 대부분 이차림인데 적어도 수백 년, 6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보존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숲들은 어떠한 모습일까? 그래서 그런 숲들을 보통 이제 클라이맥스 천이 극상림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온대 중부 지방의 그런 극상에 가까운 숲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삽니다. 단위 면적당 우리나라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이 숲을 가꾸고 키운 이제 나무를 키워서 가꾼 역사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생물 연구의 뭐 요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전쟁 때도 그나마 좀 보존이 쭉 됐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는 그 양묘하고 임업 시험하는 곳으로 이제 지정이 돼 있었고요. 일제도 아예 이 숲이 워낙 좋으니까 그렇게 썼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임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들이 계속 있으면서 그 이제 보존이 됐고 또 지금은 훨씬 그 기능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수목원이 만들어져서 여기 굉장히 넓죠. 전체 광릉숲이라고 일컬어지는 면적은 2,240헥타르예요. 그러니까 여의도 면적의 8배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의도의 8배? 예. 그중에서 일반 그 국민들에게 수목원을 만들어서 조성해서 오픈하는 곳은 한 100헥타르 정도 됩니다. 다 둘러보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겠는데요? 예, 그 식물을 얼마나 찬찬히 열심히 보시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정말 하루 종일 보셔도 지치지 않을 만큼 넓은 곳이고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연구 개발용으로 또 별도로 관리하는 그런 부지도 따로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국립수목원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전시원이 조성돼 있고 뭐 박물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시시설로 아시지만 국립수목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산림생물종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역의 산림생물종들을 조사하고 분류하고 수집하고 보존하고 아주 희귀한 것들은 빨리 복원해서 이제 복원까지 하는 일도 하고 또 식물 자원들을 이렇게 열심히 모으는 이유가 자원화의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비치 산업의 기반이 되는 어떤 재배부터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전시원 공간들은 많은 국민들이 사랑하시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식물원, 수목원, 정원 문화들을 다 이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저희 수목원이 이게 둘러싸고 있는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릉숲 보존하는 미션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립수목원은 요 광릉고 지역에 딱 하나예요? 그냥 국립수목원,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립수목원은 저희 하나이고요. 2015년에 봉화에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이건 국가법인 수목원입니다. 백두대간 수목원? 예, 맞아요. 그다음에 거기 원장님도 저희 풀에 한번 오실 적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세종시에 국립세종수목원이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국립수목원이 세 군데가 되는 셈인가요? 예, 국립자가 붙은 것은 세 곳이고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립수목원은 저희가 유일하고 하나고. 예. 근데 국립자 붙은 세 곳은 나름대로 다 특화된 역할이 있나요? 그럼요. 어떤 식입니까? 어떤 연구 R&D 연구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중심이 되는 것은 저희 국립수목원이지만요. 특히 이제 백두대간 국립수목원인 경우에는 거기에 세계적인 시드 볼트라는
그 종자 저장 시설이 있습니다. 종자 저장고. 예, 그래서 아시아 전체의 식물들을 저장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곳이어서 그런 보존하고 그런 일들을 산업화하는 어떤 기반이 되는 연구들을 하고요. 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도시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도시형, 정원형, 교육용 이렇게 조금 더 국민들과 밀접하게 하는 역할들을 주로 담당하고 또 지역적으로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보존하는 역할들도 다릅니다. 네. 식목일 맞으면 수목원은 행사하죠. 예, 뭐 수목원뿐만 아니라 이제 식목일 즈음하면은 온 산림 관련 공무원들이 굉장히 바쁘지요. 수목원 이미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렇게 대단위로 대규모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하는 조림 행사는 올해는 좀 하기 어렵죠. 코로나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나무를 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미 지난 3월부터 이제 독립기념관에 우리나라 자생식물, 뭐 미선나무 같은 특산식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자생식물을 중심으로 한 정원을 만들고 나무 심기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제 올해는 이제 대규모 행사 대신에 이제 곳곳에 나무가 필요한 곳에 시기도 분산하고 인력도 분산해서 끊임없이 나무를 심어가는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국립수목원 광릉 그 지역에 모두 몇 종의 나무가 있어요? 헤아릴 수 없죠. 개체는 물론 헤아릴 수 없고요. 종류를 따지면 그 광릉숲에 자생하는 저절로 났던 천혜에 자생하는 식물들은 이제 조사해 보면 매년 달라집니다만 843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자생 식물이 3,000여 종이니까 우리나라 전체 자생식물 중에서 4분의 1이 그 작은 면적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예. 또 수목원은 자생하는 광릉숲에 자생하는 것 말고 우리나라 전역 나아가서는 세계의 식물, 의미가 있는 식물들을 모아서 보존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수목원에서 이제 패스포드 데이터를 갖고, 그러니까 그냥 심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원화될 수 있고 복원될 수 있도록 이력 관리를 하면서 그 보존하는 식물의 종류는 그 8,100종류가 넘고요. 이력 관리가 되고 있는 개체 수수로는 77만 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매우 다양한 식물들이 지금 관리되고 보존되고 있습니다. 어느 자료에 보니까 국립수목원에 커다란 개수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예. 이게 우리나라 개수나무의 부모라면서요. 예. 한 그루는 그 스토리 좀 알려주세요. 예, 한 그루는 아니고 매우 여러 그루가 있는데 한 100년 전쯤에 그 우리나라 최초 양묘장이 생기면서 그곳에서 여러 식물들을 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개수나무가 그때 들어왔으니까 100년 전이죠. 그래서 이 나무가 커서 씨앗을 맺고 그 씨앗을 맺은 걸 가지고 묘목을 키워서 퍼져나간 거죠. 그래서 국내 1호가 그럼 거기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개수나무의 부모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수나무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봄에 이렇게 발긋하게 꽃이 필 때 분위기도 좋지만 특히 가을의 사랑을 받는데 그 단풍 들고 낙엽 질 때 향기가 나는데 솜사탕처럼 달콤한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솜사탕. 9월 말부터 10월 이때 오시면 정말 그 인근 전체가 솜사탕 공장처럼 아주 달콤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뭐 화해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거나 새로 정다워지고 싶으신 분들은 이때 꼭 이곳을 찾아오시라고 권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까 그 세조의 릉이 있는 그래서 세조 릉숲으로 이렇게 먼저 시작은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600살, 700살 된 나무들도 많아요? 나무들 자체는 이렇게 한 나무가 그대로 수백 년을 살기는 숲 안에서는 좀 쉽지 않죠. 어려워요? 그래서 그 단독목으로 아주 오래 해서 노고수들이 느티나무나 은행나무 같은 경우를 수백 년 동안 살긴 하지만 그렇죠. 숲 안에서는 서로 살고 지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오래된 노고수가 이제 200년, 300년 된 졸참나무나 갈참나무 같은 것들은 발견되는데요. 단일목으로 뭐 가장 오래된 나무 이렇게는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원장님한테 또 새로운 걸 배웠네요. 아주 울창한 숲 속에 오래된 나무가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몇백 년 된 은행나무, 뭐 몇백 년 된 무슨 나무 이런 거 보니까 대체로 무슨 절 한마당에 있든지 단독으로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울릉도에 가장 오래된 향나무, 뭐 몇천 년 이런 절벽 위에 있고 뭐 이런 나무들은 그렇죠. 아주 오랫동안 굉장히 긴 세월을 정해지는 큰 나무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숲 속에서 어우러서 살고 있는 나무들의
그 평균 수명들은 이렇게 아주 특별한 곳에 오래 남은 기록을 가진 나무들에 비해서는 좀 덜한 거죠. 그게 왜 그럴까요? 숲에 있으면 오래 못 살아요? 쉽게? 그 숲안에서의 것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지만 경쟁. 예, 그 경쟁 속에서 여러 가지 변수로 살고 지고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시민들이 그 국립수목원 사시사철 아무 때나 가서 볼 수 있죠? 사시사철 아무 때나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 수목원은 이제 워낙 중요한 곳이잖아요. 예약해야 되나요? 예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약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 예약제를 좀 개선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워낙 환경적으로 중요한 곳이어서 주말에 개방을 못하게 했는데 토요일 개방하고 이제 작년부터 올해부터는 일요일도 문을 엽니다. 적정 수용 능력 분석을 했더니 그 전에는 그럼 토요일 일요일을 안 했어요? 처음에는 토요일 일요일 안 했다가요. 그거 좀 심하네. 그 다음에는 토요일만 했다가요. 그 이제 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신데 또 너무 주말에 행락인파가 집중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나무도 상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또 여러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제한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적정 수용 능력들을 분석하고 그래서 이제 하루 예약제로 5,000명을 제한하고 있고요. 또 주민들은 좀 더 가까이 계시니까 예약제 부도율이 좀 있어요. 예약해놓고 안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주민들에게 좀 혜택도 드리고 제가 작년에 광릉숲길이라고 매우 의미 있는 이제 걷는 길을 이제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분이나 걸어오시는 분들을 조금 더 혜택을 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가급적 숲은 상하지 않은 범주 내에서 많은 분들이 즐기고 느끼실 수 있도록 방법들을 개선하고 인원 있습니다. 제한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요. 다만 휴일은 또 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약하시기는 좀 번거로우신데 들어오신 분들은 매우 만족도가 높으세요. 매우 쾌적하고 또 서비스도 여러 가지 교육 서비스도 많다 보니까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국립수목원의 여러 소식을 유튜브로 전하신다면서? 예. 그 뭐 여러 가지 홍보 매체가 있는데 새로 그 유튜브 개설했는데 알쓸국생이에요. 알아보면 쓸모 있는 국립수목원의 생물 이야기. 좀 어렵죠. 알쓸국생? 예, 그래서 보통은 수목원에 오셔도 뭐 보실지 모르는데 그 연중 피어나는 꽃과 나무에 대한 설명도 있고 저희 국립수목원은 그냥 전시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곤충, 버섯, 뭐 지유류 다양한 이제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기발랄한 전문 연구자들이 와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들도 소개하고 그래서 식물과 나무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좀 자연에 대한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라면 구독 필수입니다. 네. 사시사철 중에 아무래도 봄과 가을이 좀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좋으세요? 개인적으로는 봄이 좋습니다. 예, 봄은 정말 이렇게 모든 생명이 약동하는 지금 요즘 요때 지금부터 막 시작을 해서요. 지금부터 한 달간은요. 한 달 반간은 매주 풍경이 바뀌고 매주 달라지죠. 색깔이 바뀌고 매주 피어나는 꽃들이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예, 그래서 이쯤 되면 이때는 매주 오셔도 계속 좋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냄새도 다르죠. 그럼요. 봄의 냄새, 여름의 냄새, 가을의 냄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무마다 그 피어나는 향기도 다르고 봄 바람의 느낌도 다르고 대기의 기운도 다르고 땅 냄새도 다르고 비 온 후, 비 오기 전 뭐 시시각각 변하는 게 자연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근무처가 그 안에 계시죠? 예. 참 복 받으셨습니다. 예, 매일 숲으로 출근한다는 느낌이어서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이은미 원장 지금 국립수목원 그 전에 산림청까지 해서 벌써 몇십 년이 계신 거예요, 거기? 94년에 제가 연구사로 첫 직장을 가지고 이곳에 왔으니까 94년부터 지금까지 매일 출근하는 직장이죠. 예. 그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나무 100가지 스테디셀러잖아요. 이 책 쓰신 게 몇 년도였죠? 이제 수목원에 막 연구사가 돼서 올 때 즈음해서 근데 그 전부터 쭉 준비해서 뭐 이렇게 출판을 할 때는 이제 수목원에 오고 나서 출판을 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나온 지도 오래된 책이잖아요. 아주 오래됐죠. 개정 증보 계속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는 뭐 개정 증보 약간씩 수정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제 20여 년 전에 거의 30년 전에 나무를 봤던 저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달라졌고 정보도 달라져서 완전히 개정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그것은 완전히 다른 새 버전의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못됐다기보다는 새로 알려진 정보 이런 것들을 계속 바꾸면서 리뉴얼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산림자원과를 나오셨는데 예. 그 당시에 여학생은 없지 않았어요? 입학할 때 저희 과에는 제가 여학생 하나였고요. 제가 입학할 때 저희 산림자원학과가 60년 된 학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6번째 여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만 해도 매우 없었죠. 예, 흔치 않은 존재이긴 했습니다. 워낙 이런 나무에 관심이 많으셔서 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거창하게 뜻했었던 것들은 아니었는데 이제 되돌아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매우 꽃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서울 토백이긴 한데 집에서 항상 꽃이 심고 가꾸고 집에는 이게 아빠 나무, 엄마 나무, 제 나무, 뭐 동생 나무도 있었고 단독주택이었나 봐요. 예, 항상 집에 그 정원에도 뭐 테이블 위에도 꽃이 없었던 기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서울인데? 예, 그래서 어느 동네였어요? 은평구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학 들어올 때 학과를 정하는데 뭔가 이과 여학생 맨날 가는 그런 학과 말고 어디가 좋을까 남들이 똑같이 가는 길은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자연을 공부하는 이제 산림자원학과를 가게 됐습니다. 네, 뭐 별명이 날쌘돌이었다고. 뭐 왜 붙은 거예요, 그건? 예, 그러니까 여학생이 워낙 없는 데 있다 보니까 산에 많이 조사도 다니고 하는데 그 여학생으로서 한계를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뒤처지지 않고 열심히 따라다녔더니 또는 앞서갔더니 이제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좀 젊은 시절에 펴내신 책이 요 스테리셀라 이 책인데 어떻게 쓰게 된 거예요? 계기는? 제가 이제 한 잡지에 이제 식물을 기고를 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 식물을 그냥 보통 식물학자들은 뭐 이게 상록송이고 교목이고 키는 어떻고 색깔은 어떻고 뭐 이런 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요구하던 것이 그 식물에 대한 문화, 뭐 역사, 뭐 스토리를 요구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학술적으로 대하는 거 말고 대상이 되는 식물에 대해서 굉장히 자료를 많이 찾게 되고 오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느낌이 생기고 그 나무에 대해서 내어주는 마음이 생기고 이제 그런 꼭지들이 이제 모여서 100가지 그때 시리즈가 좀 유행이었는데 제안을 받게 되고 그 책이 저로서는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그냥 연구 대상으로 그냥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책 다 쓰고 나니까 이제 나무가 마음으로 들어앉아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매우 이렇게 마음으로 나무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그렇게 책을 한 권 적어도 100가지 나무를 가지고 공유하는 시간이 매우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도 조금 관심 갖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조금 알고 보면 더 좋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냥 지나가면서 나무가 보여도 조금 알고 보면 더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뭐 누구나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만 자연만큼 관심을 두는 만큼 아는 만큼 정말 펼쳐지는 세계가 정말 크게 펼쳐질 수 있고 아주 깊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표현. 그보다 적합한 표현이 없죠. 더 이상 적합한 표현이 그죠?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저희가 지금 이런 문명 시대를 살고 있지만 숨 쉬는 것 자체가 나무가 만들어내는 산소를 호흡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 자체고 국토를 아름답게 하고 수많은 것들 지금 BT 시대에 신약이 개발되고 해도 결국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원료는 자연에서 나오는 거고요. 특히 요즘에 4차 산업 시대인데 특히 사람들에게 기계 중심의 사회에서 위로라든지 치유 이런 것들이 자연에서 나오고 나아가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영감이라든지 창의력 결국은 그 답도 자연에 있다고 보고요. 요즘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생각하시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이런 문제들도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많이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들이 이런 숲, 나무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스트레스도 숲길 좀 걸으면 풀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게 있고 요즘에는 수목원에 이렇게 아직 봄이 본격적이긴 직전이잖아요. 예. 평소보다 한 4배쯤 많은 분들이 오세요.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밀폐된 실내 시설은 이제 닫고 예. 이제 오픈해 공간은 이제 개방하고 있는데 그 숲길 뭐 전시원, 야외 공간들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너무 또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 내고 들어오실 때는 좀 갑자기 몰리실 때 좀 거리를 둬야 되는데 1m 간격은 둬야죠. 예, 그리고 그때는 꼭 마스크 쓰시고 거리 두게 저희가 유도하고 있고요. 이제 들어오시면 이제 워낙 넓은 공간이다 보니까 마스크 벗어도 돼요, 거기서는. 예, 그러니까 참 자율적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사람들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쓰시고 또 아무도 없는 데 가시면 벗으시기도 하고 맞아요. 이렇게 일단 들어오시면 그것은 자율적으로 네. 아주 성숙한 시민들이다 이런 느낌이 절로 듭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코로나19 와중에 국립수목원 찾는 분이 4배가 늘었다. 예. 이건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어찌 보면.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 안전하게 준비하느라고 직원분들은 고생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 하셔야 돼요. 산불 감독도 해야 되고 코로나 감독도 해야 되고. 이 계절에 이제 벚꽃 거의 만개하고 그 앞에는 이제 뭐 진달래, 개나리, 목련 또 매화 이런 거 있었고 이제 앞으로 또 한 뭐 4월 중순 요때는 우리 뭘 또 눈여겨봐야 됩니까? 예, 뭐 지금부터 매우 다투어서 피어날 때인 거죠. 그래서 저희 수목원을 보면 이제 3월 달에 영추나 산수유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산수유. 산에 가보면 생강나무 피기 시작했고 이제 4월 되면 산수유하고 생강나무가 구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시군요. 꽃이. 일단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산에서 만나는 건 생강나무고요. 왜냐하면 그 산수유는 다 심은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꽃을 보시면 산수유는 이렇게 한 1cm 정도의 꽃자루를 가지고 이렇게 우산살처럼 모여 있어요. 그런데 생강나무는 노란 꽃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노란 꽃이 달린 것만 보면 혼동하시는데 알겠어요. 자세히만 보시면 금세 구분이 가능합니다. 또 그다음 이제 생강나무. 그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조팝나무들 있을 거고 뭐 좀 많지는 않아도 뭐 말발돌이라든지 또 댕강나무라든지 피어날 거고요. 그다음 이어나는 게 이제 진달래 이어서 나는 게 철쭉 종류들인 거죠. 그 앞에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것 저도 조금은 알죠? 그러시네요. 조금은 알죠? 예. 네, 우리 국립수목원 이유미 원장 오늘 함께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